네, 안녕하세요. 노을곰입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빗썸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빗썸이 지금 고객 확인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객 확인하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입금을 못하고 있어서 매수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황만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현황 보시면은 총 보유 자산은 434만원 정도 되고요. 평가손익 1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익률은 30%고요. 네, 꾸준히 매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객 확인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나중에 좀 진행을 해볼게요. 코인 가격은 여전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딱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바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전달해 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 자, 그레이스케일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 실시간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 그 라지캡 펀드에 어떤 다음 어떤 코인이 추가될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바로 나오는 그 다음 타자가 솔라나 트러스트다 라고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솔라나.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더리움의 뒤를 잇는, 이더리움과 좀 경쟁을 할 만한 그런 코인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일단은 우리 플랫폼 코인으로서는 경쟁자가 이더리움 경쟁자가 솔라나 에이다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한창 치고 올라오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의 기술력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어쨌든 그레이스케일에서 솔라나를 추가했다라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솔라나에 대한 노출을 제공한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솔라나가 이제까지 687%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솔라나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한 호재의 뉴스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 미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죠.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지금 ETF 승인을 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좀 자유로운 이런 상장도 잘 시켜주고 허가도 많이 잘 내주는 캐나다에서 지금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관리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조만간 자기 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ETF를 승인받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렇게 뉴스 전달해 드렸고, 네, 다음 뉴스요.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분석에 대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 오미크론 첫 감염이 확인되자 주가가 급락했다. 장중에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고점 대비 10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비트코인 시장도 이렇게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거죠. 미국의 주식시장도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코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좀 그러고 있다라는 거. 근데 결국에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는 다시 회복할 거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달해 드렸고, 다음 뉴스. 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죠. 푸틴 대통령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위험은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제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푸틴은 비트코인과 대체 주화가 투자자들에게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건 누구나 하는 이야기고요. 다만 그는 그 자산 클래스가 미래 금융 네트워크에서 유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니까 미래가 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가 밝다. 그래서 더 미래로 갈수록 앞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사용될 여러가지 분야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금융에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갈 시장이다 라고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네요.
또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CEO인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이 이야기의 지지자이다. 그는 최근 비트코인을 아마존에 비유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전자상거래 대기업도 초기에는 불안했지만 지금은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초기에는 불안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역시나 초기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하지만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푸틴이 얘기하는 예전에 한 10월 달쯤에 다른 이야기를 또 했었는데요. 물론 일부 국가, 일부 경제에서는 암호화폐가 점점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미래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또 했고,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언젠가는 계좌 단위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푸틴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언젠가는 이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어떤 역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좀 돌려서 이야기한 거죠. 네, 갈시장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자, 카르다노 에이다 기반 덱스. 네, 테스트넷 출시 날짜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자, 에이다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거의 몇 달간 계속 하락만 해가지고 아마 되게 힘드실 텐데요. 카르다노 에이다가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카르다노 에이다 그 플랫폼 코인 3대장이죠. 그래서 이더리움과 맞서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솔라나랑 카르다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카르다노 에이다가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를 오픈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르다노 에이다의 기반을 둔 탈중앙화 거래소 썬데이 스왑이라고 합니다. 썬데이 스왑. 그래서 12월 5일 현지 시간으로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월 6일 날 런칭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이다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 되겠고요. 자, 크로아티아 최대 슈퍼마켓 체인. 우리나라로 따지면 롯데마트나 아니면 이마트 같은 게 되겠죠. 이마트 정도 되겠네요. 크로아티아 최대 슈퍼마켓 체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스텔라룸엔 비트코인 캐시 등으로 결제를 수용한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뉴스가 되겠죠. 이제 미국에서도 편의점에 비트코인 ATM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여러 마켓들, 대규모 대형 마트들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수용을 하나하나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크로아티아에서도 이제 가장 대규모 마트에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점점 저변이 좀 넓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이고요. 다음 뉴스. 자, 이더리움 메가고래는 이더리움 총 공급량의 0.59%를 축적했다. 얘네도 이제 접전 매수를 했어요. 접전 매수. 그래서 이더리움 메가고래라고 하는 건 이제 이더리움을 정말 많이 비축하고 있는 그런 고래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난 12일 동안 일주일 좀 넘을 동안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0.59%를 사들였다. 그게 몇 개냐? 73만 4,800이더를 매집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죠. 이게 이제 이더리움의 지난 상승을 좀 주도했다, 이끌었다 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거나 막 사진 않을 거고요. 그죠?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32포인트로 공포 상태입니다. 공포. 이걸로만 봤을 때는 공포에 매수해라 라는 말로 보기에는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투자는 알아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2%입니다. 42%.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달러 기준으로 56,140불 정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김치 프리미엄은 5.7%입니다. 네, 김치 프리미엄 얼마 전에는 7%였는데 그래도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낀 건 아닌데 최근에 수치에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좀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요, 롱 포지션 77%, 숏 포지션 22%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토요일 실시간 방송 9시에 실시간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약간
컨디션이 좀 별로여가지고 이제 조금 말을 좀 더듬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오늘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